네, 취업문은 상당히 좁죠. 그래서 청년들이 그 문을 통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쉰다는 2030 세대가 4050 세대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로 고용시장이 청년들에게 가혹한 환경으로 변한 건지 오늘은 고용시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뉴스캐스터 연결합니다. 이민재 캐스터. 네, 출근길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박영삼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가장 먼저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마냥 쉰다는 젊은 층이 4050 세대보다 많아졌는데 우선 쉬었음의 인구가 무엇인지 또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쉬었음 인구라고 하는 것은 통계청이 매달 15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경제활동 상태를 조사합니다. 그때 취업자가 아니고 실업자로 분류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할 때 학교를 다닌다든가 취업학원을 다닌다든가 가사 육아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인구를 쉬었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공식 실업률이나 또는 잠재 구직자나 구직 단년자 그리고 OECD에서 말하는 니트의 개념하고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것이 이제 청년 고용이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많이 걱정을 하시지만 최근 한 5년 동안 청년이 한 70만 명 인구가 주는데도 취업자는 10만 명이 늘었어요. 그리고 고용률도 42%대에서 47.4%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상황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 올해 6월에 지금 청년 취업자가 11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률이 떨어진 거예요. 8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때 쉬었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이전 상황하고 좀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2030 세대는 당장 취업을 하지 못해도 시험 공부나 취업 준비 때문에 마냥 쉬는 인구는 적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우리나라 이제 청년 인구가 진학도 있고 높고 하기 때문에 비경제 활동 비율은 높지만 쉬었음 인구는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늘어날 때는 주로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요. 예를 들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그리고 지금 올해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앞으로 구직 활동이나 취업을 할 가능성이 좀 낮은 순수 비경제 활동 인구인데요. 이분들 중에는 실제로 직장을 다녔던 분들이 한 60%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한 30인 미만 소기업에 있던 비중이 높아요. 이분들이 왜 직장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못하고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는 일자리가 20만 개가 넘는다고 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빈 일자리 수 20만 개인데요. 그 중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제조업 같은 것이죠. 제조업이 6만 개 빈 일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제조업에 매월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일자리 숫자가 나오는데 그게 6만 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빈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그만두는 일자리하고 또 같은 거예요. 청년들이 이 일자리를 택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몇 달 뒤에 내 이 선택을 후회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제조업은 특히 집도 구해야 되고 기술도 익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쉽게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일종의 시장이 작동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직난과 구인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얘기가 청년 쉬었음 인구에서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장기 구직 활동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장기 실업이 불가능한 거하고 같아요.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를 찾는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지금 실업급여는 최장 270일이지만 청년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최대 150일입니다. 5개월이죠. 장기 구직 활동, 쉬었음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못하는 문제도 여기겠고 아까 말한 제조업 일자리의 그런 현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다는 정부가 고민이 돼야 할 것은 고용보험 다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